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선진 경찰제 도입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2달이 지나고 있죠. 자치경찰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대한민국 경찰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결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경찰청에 새로운 수장이 취임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이형세 전라북도 경찰청장 모시고 앞으로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간단한 소회 한 말씀과 또 전라북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라북도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네. 99년도에 익산에서 근무한 것을 마지막으로 네. 그 뒤로는 쭉 서울과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20여 년 만에 다시 전라북도 제 고향에 네. 치안 책임자로 오게 됐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짧은 기간 보니까요. 예. 우리 전라북도 경찰이 매우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네. 우리 도민들께서도 예. 경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거의 장점은 네. 열정과 네. 관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열정과 관심을 모아서 예.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20여 년 만에 오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 강산이 2번 바뀐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는 4번쯤 바뀌었더라고요. 예, 맞아요. 많이 바뀌었고 예. 그 조직 문화도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과거의 20여 년 전과 지금의 문화를 또 비교해 보자면요. 그렇습니다. 네. 신세대 경찰들 특히 오라벨 중요시하죠. 저희만 해도 이제 약간 나이상으로는 열정 경찰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라벨 경찰 네, 이렇게 많이 지금도 바뀌- 물론 열정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취임사에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안전과 공정의 가치 등을 강조하셨는데요. 앞으로 전북 경찰청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관심을 어떤 부분에 좀 더 기울이실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경찰의 정체성이 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찰의 아이덴티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안 유지 조직입니다. 네.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들이 크게 보면 4가지가 있는 거죠. 네네.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네. 피해자 보호. 맞아요. 이 4가지 기능을 통해서 그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일상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게 경찰의 역할이고요. 네. 그런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의 정의를 네. 실천해 나가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행보가 눈에 띄었어요. 예, 저는 뭐 다른 어떤 곳을 갈까 궁금했었는데 덕진 선별진료소를 가셨더라고요. 그 코로나19에 노고하는 분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료진들을 떠올리잖아요. 예. 물론 그분들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경찰의 역할도 굉장히 가중됐었죠. 예. 1년 8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역할들을 또 수행하고 있고 어떤 업무들을 더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공무원이라면 국가적 재난 상황에 네. 다 혼신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 직종이 물론 주류적인 직종은 있을 겁니다. 네. 의료진과 방역 당국이 주류이겠지만 맞아요. 또 수많은 관계 공무원들도 다 거기에 협조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네. 저희 경찰로 봐서는 구체적으로는 일단 격리 조치 위반, 그다음에 집합 금지 위반, 각종 네. 방역 지침 미준수 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네. 처벌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통계만 보니까 약 200여 명을 단속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고 백신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백신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백신 수송에 대한 에스코트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수많은 그 접종하는 의료기관에서 예.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관 관리도 같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 임하는 경찰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오프닝 때 언급하기도 했지만 최근 경찰이 큰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 자치 경찰제가 아주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은 좀 초반이니까 뭐 그렇다 할 어떤 분위기나 이런 뭐 성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차츰 저희가 확인할 것 같은데 그 성공 정착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에 출범하는 자치경찰의 모습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찰이
경찰 사무를 다 직접적으로 다 온전히 수행해 왔죠. 예. 그 사무를 두 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국가경찰 사무와 예. 자치경찰 사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네. 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도에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감독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번에 출범하는 자치경찰의 모습입니다. 예. 이 자치경찰 사무는 세 가지입니다. 범죄 예방 활동, 여성 청소년 보호 활동, 예. 교통 안전 활동. 이 세 가지 사무를 자치 사무로 규정한 것이죠. 예. 근데 이 세 가지 사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찰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노력을 했습니다. 꾸준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예. 근데 이번에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것을 그동안 경찰 스스로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왔다면 네.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국가기구, 도기구를 통해서 네. 공식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은 수용해야 될 법적 의무가 생긴 것이죠. 네네. 그렇다면 달라진 것은 자치경찰이라는 공식기구와 이 공식기구의 의견이 집행력이 있다는 것만 달라진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당장 필요한 일은 예. 초기 단계 당장 필요한 일은 경찰로서는 이 자치경찰위원회와 소통을 매우 원활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는 소통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초기 단계에서 주어진 것이죠. 네. 물론 국가경찰 사무든 자치경찰 사무든 실제 현장에서 집행은 예. 경찰청이 수행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은 동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것도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 획을 긋는 어쩌면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하셨고 또 소회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요. 제가 4년여 전부터 예. 경찰청의 수사구조 개혁 팀장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수사구조 개혁 단장을 맡아서 예. 수사권 개혁 업무를 직접적으로 실무를 맡아왔습니다. 아, 직접 실무를 하셨네요. 예. 네. 물론 수사권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시대 상황이죠. 시대가 이제 그럴 시대가 된 것이고요. 단지 저는 실무를 맡았을 뿐인데 네. 굉장히 역사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중세 때까지 우리가 왕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예. 왕은 종신직이었고 세습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왕제가 좋지 않다.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현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약 250년, 300년 전부터 나라별로 순차적으로 왕제를 폐지하고 민주제가 됐습니다. 민주제가 되면서 통치 시스템이 바뀐 거죠. 예. 개인 종신제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게 됩니다. 예. 그리고 권한을 분산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가 도입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이 전권을 갖고 있던 제도에서 예. 삼권 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죠. 네네.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삼권 분립해서 각각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하고 그 다른 기관이 맡는 그 기관들도 예. 일정한 임기만큼만 맡도록 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민주제인 것이죠. 네네. 그때 태동한 게 형사사법 시스템도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또 형사재판이죠. 예. 사또 형사죠. 아, 사또까지 갑니까? 예, 예. 네. 사또가 전권을 갖고 다 네. 휘두르는 겁니다. 그 사또의 권한을 삼권 분립한 거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재판은 판사. 네. 이렇게 삼권 분립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근대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네. 그 중간에 일제 시대를 겪었습니다. 네.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일본이 1912년도에 조선 형사령이라고 하는 일제 총독의 명령으로 예.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역사를 갖지 못하고 이권 분립된 거죠. 수사와 기소는 검사가 두 가지를 독점하고 그렇죠. 재판은 판사가 하고 네. 하는 다른 선진국들은 삼권 분립할 때 우리는 이권 분립이 된 것이죠.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예. 이제야 정상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바야흐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재판은 네네. 판사가 하는 삼권 분립 시스템이 이제 첫 발을 떼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 아직 좀 미흡하긴 하지만 과도기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역사적인 첫 발을 떼었고 이 또한 아까 자치경찰이 첫 발을 떼서 발전하는 것처럼 예. 이 또한 앞으로 향후에도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미 스타트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중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론적으로는 그래 이해가 가고 어쨌든 뭐 더욱더 민주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발걸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 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건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중조사의 불편이 사라집니다. 과거의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예. 경찰의 조사는 그냥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최종적으로 검사가 다 예. 다시 확인하고 다시 결정하는 구조를 가졌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받은 것도 당연히 처벌하지 않을 사안들도 네. 검찰에 가서 또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사라졌다.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중조사를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빨리 시민 입장에서는 처벌받지 않을 사항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네.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야 되는데 네. 과거에 길었던 어떤 사건 처리 과정이 짧아졌다. 그래서 빨리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하는 네네. 점이 두 번째일 것 같고요. 더 큰 점은 그걸 것 같습니다. 권리 구제의 대상이 명확해졌다. 과거에 경찰은 실무를 하고 있지만 예.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의 사건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면 네. 이거 결정권은 검사가 있으니까 네. 검사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네. 하고 검사한테 미룹니다. 네. 검사한테 가면 이건 실제 실무는 경찰이 했으니까 경찰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하고 또 미룹니다. 서로 책임 전가를 한 거죠. 그 사이에 시민은 누구한테 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 이 대상이 불명확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렇군요. 명확해진 거죠. 예. 그래서 내 사건에 대해서 잘했든 잘못했든 수사는 경찰한테 책임을 묻고 예. 기소는 검사한테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이나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책임을 묻거나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내 권리를 찾는 대상자가 명확해졌다는 데 큰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찌 됐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건 사고가 생각나지 않으면 예. 경찰이나 검사를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마치 보험과 같은 겁니다. 보험을 들어놓 있으면 어떤 사고가 생기면 네. 내가 보험 때문에 안심하고 네.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보험이 없으면 갑자기 큰 경제적 부담과 네.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단독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건강한 것인지 예. 아니면 경찰과 검사가 각각 결정을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게 하는 시스템이 건강한 건지 예. 이거는 상식의 눈으로 봐도 매우 명확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사회에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죠. 만약 사건 사고가 없다면 나는 느끼지 네.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건강한 시스템 때문에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건 처리 시스템으로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예. 일종의 보험 처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스템 변화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뭐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일타 강사님처럼 이렇게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한 방에 이해가 됐습니다. 역시 실무하셨던 분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검찰 개혁이 입법이 됐습니다. 네.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경찰도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여러 가지 권한을 또 갖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또 주어져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참 많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공무원에게 권한이란 네. 책임과 동의어입니다. 권한 이퀄 책임입니다. 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경찰도 일단 수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경찰 수사의 품질을 높이고 균일화해야겠죠. 예. 굳이 과거와 비교하자면 과거의 경찰 수사는 개인 수사입니다. 수사관 개인이 하는 수사였는데 이제는 경찰 조직 수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네. 경찰서 단위의 수사를 좀 줄이고 도경의 수사의 비중을 훨씬 높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사관 개개인이 하던 수사를
지휘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그렇군요. 개인이 아니라 팀장과 과장과 또 도경에서 직접적으로 보고받고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예. 이제 더 이상 수사관 개인 수사가 아니라 예. 경찰 조직 수사 시스템을 갖춰놨고요. 네, 책임에 대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춰놓은 거네요. 예, 책임 수사 시스템을 갖춰놨고 그렇군요. 이 지휘 라인의 책임만으로도 부족해서 예. 수사 심사관 제도를 두었습니다. 아. 전국에 약 800명의 수사 심사관이 예. 이 지휘 라인에서 이루어진 심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 번 더 검증하고 거르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사가 정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예. 또 한 번 점검하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심사관과 예. 책임 수사 지도관 제도를 통해서 그 지휘 라인에서 통상적인 업무 라인에서 하던 수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렇군요. 그래서 수사의 품질을 높이고 예. 균일화하는 어떤 조직 수사 시스템, 책임 수사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자치경찰제도 예. 경찰 개혁의 일환입니다. 예. 어찌됐든 경찰의 권한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네.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이니 조금 늘어난 경찰의 권한을 좀 분산을 해야겠다 예. 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찰의 업무를 자치경찰로 구분해서 예. 이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도에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그래서 경찰권을 좀 분산하도록 예. 하는 것도 전반적인 경찰 개혁의 일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찰로 평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총장님. 그 군산에서 태어나셨고 예. 익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경찰관이 꿈이었습니까?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예. 적성 검사를 했더니 예. 적성 검사 1위가 경찰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적성 검사가 오. 면접 검사가 아니고요. 예. 그 필기로 예. 필기하면은 그거를 컴퓨터가 처리해서 그렇죠. 출력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네네. 근데 1위가 경찰로 나와서 저도 놀랐고 제 주변도 놀랐습니다. 오. 보시다시피 예. 제 신체적 능력은 네. 통상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강건한 경찰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적성검사 경찰이 나왔는가? 네네. 그 궁금증을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화가를 하고요. 예. 음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음악을 하고 그렇죠. 피지컬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체육을 하듯이 예. 경찰은 어떤 정신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경찰관을 하느냐. 제가 내린 결론은 예. 정의감입니다. 정의감. 예.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줘야겠다는 그런 정의감들. 누구한테 맞고 사기당한 불쌍한 사람들 보면 같이 공감하고 울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도움을 줄까를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예. 남을 때리고 사기친 나쁜 범죄인을 본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 범인을 잡고 이 사람의 증거를 수집해서 법의 단죄를 받게 하겠다는 그 열정 그런 것들이 정의감이죠. 예. 무슨 슈퍼맨처럼 나라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큰 정의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예. 좋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쁜 사람을 혼내줘야겠다는 그런 소박한 정의감을 갖고 있어야 그런 정신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경찰이 되어야 경찰도 발전하고 예. 시민사회도 행복할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이 적성 검사 하셨을 때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정의로운 사고를 갖고 계셨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예. 컴퓨터는 그렇게 판정한 모양입니다. 그 컴퓨터 덕분에 청장님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또 검경 수사권 실무까지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 네. 제가 신나서 하니 지금 이 자리도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참 의미 있는 그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고도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 너무나 자랑스럽고 참 너무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가정에는 너무 서운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예. 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는 정의로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경찰관이 마땅한 답변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의 직업이 기본적으로 네. 사건 사고를 취급하는 직업이거든요. 네. 사건 사고는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관되고 안정된 삶을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직업인 건 맞습니다. 네. 심지어는
휴가를 가고 목욕탕을 가도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목욕탕을 가도 저희 이제 목욕탕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경찰관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비닐봉투에 예. 핸드폰을 넣어서 갖고 들어오면 경찰입니다. 아, 항상 대기를 하고 예, 있어야 되니까. 항상 전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 네. 그걸 바깥에서 목욕탕 안에 있는 시간 30분, 1시간을 예. 핸드폰 없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자동적으로 가정에는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대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경찰관들도 자기 직장에서 일은 열정적으로 하되 네. 가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 상황이 되었고요. 네네. 이제 정부도 국가도 청장도 직원들의 조직원들의 그런 워라밸 생활을 존중해야 되고 맞아요. 선량한 고용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될 시대 상황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임 후에 지난 3월 마약 사범 검거하다가 부상을 입고 수개월째 치료 중인 최영희 경감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잖아요. 예.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아, 그 경찰 가족들의 안전과 이 자긍심 고치 노력도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전라북도에 지난 5년간 예. 공무상 순직을 당하신 분이 5분이 계시고요. 아유, 그렇군요. 공상, 상처를 입으신 분이 예. 154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적지 않은 숫자가 예. 공직을 수행하다 다치고 계십니다. 아하. 최영희 경감도 예. 마약 사범을 검거하다가 매우 큰 중상을 입으신 분인데요. 맞아요. 사실은 이런 부상들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네. 어쨌든 관리자로서는 부상을 최대한 우리 경찰관들이 줄이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보다는 장비를 활용한 범인 검거 이게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 많은 장비들이 있지만 예.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장비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뭐 예를 들자면 접이식 방패, 그래서 범인과 직접 맞닥뜨리지 않게 하는 방법, 예, 예. 그다음에 드론을 이용해서 멀리서도 범인을 관찰하고 행동을 확인할 수 있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2차 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맞아요. 드론을 날려서 후방에서 예. 계속해서 오는 차들한테 예고 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네. 그리고 경찰관들이 총이 있지만 총을 잘 안 쏩니다. 왜냐하면 그 총을 맞았을 경우에 사람이 예. 거의 중상을 입거나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예. 총의 위력을 매우 낮춰서 네. 비살상용 총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부상을 당할 수도 있겠는데 예. 이런 만약에 그런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부상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제복인들의 공무상 부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님께서는 경찰청에서 초대 피해자 보호 담당관을 맡기도 하셨어요. 예. 이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제도를 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과거 전통적인 경찰의 프레임은 네. 크라임 파이터입니다. 범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예. 열렬 형사의 모습.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 범죄 예방, 현장에서의 진압, 네. 수사 활동, 플러스 피해자 보호입니다. 맞아요. 이 4가지가 어우러져서 예. 이 사회를 안전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네네. 과거에는 이 앞에 3가지만 강조했던 거죠. 피해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경찰이 소홀히 취급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2015년에 예. 경찰청이 경찰청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과라고 하는 예. 정식 직제를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피해자 보호과의 초대 과장이 당시 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 본청 조직만 피해자 보호과만 있었고요. 예. 전국의 지방에 서단위까지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만듭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도 16명의 피해자 보호만 전담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예. 그 경찰관들이 그 피해자 보호 전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 알 수 있는 스마트워치 있죠? 예. 스마트워치를 누르기만 하면은 경찰서 112 상황 시스템에 연결돼서 네.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고 어떤 가해자와 인간관계가 있고 그렇군요. 현재 위치는 어디이고 예. 누르는 순간 경찰은
초긴장에서 즉시 출동해서 피해자 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예. 그런 스마트워치, 예.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 주변에 가해자들이 혹시 접근하는지 확인하는 CCTV 보호 시스템, 예. 그다음에 각종 긴급한 상황에서 복지제도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긴급 복지 지원 연계 시스템, 네네.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피해자들의 심리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네. 피해자한테 심리 상담할 수 있는 심리 상담 시스템. 음. 그리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면 그 혈흔이나 피들이 난자하거든요. 그런 예. 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그걸 어떻게 스스로 치우겠습니까? 그래서 경찰관이 직접 어떤 용역을 통해서 네. 강력범죄 현장 정리를 해주는 시스템 등등 10여 가지의 네.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스템을 계속 계승 발전해서 네네. 지금 현재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반적으로 경찰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범인을 밝힐 수 없었던 수사도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서야 그 범인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검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경찰의 과학 수사 기술 수준도 궁금한데요. 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최고 수준입니다. 전 그래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 세계랑 비교해서도 그렇습니다. 어, 특히 여기 항목별로 보자면 예. 지문 같은 경우는 거의 탁월하고요. 예. 그래서 그때 동남아에서 쓰나미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을 네. 때 현장 감식을 통해서 지문 감식을 통해서 예. 다 신원 확인을 한 게 대한민국 경찰이었습니다. 파견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DNA 기술도 지금 예. 매우 발전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네. 이춘재 범인을 검거한 것도 발전된 DNA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자 옷에서 나온 조그마한 혈흔이 과거에는 기술적 부족으로 DNA 검출을 못했다면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아주 미세한 조각에도 불구하고 그 범인의 DNA를 검출해내서 범인을 식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거죠. 네. 그것 때문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범인을 검거했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최면 수사, 네. 최면 수사를 통해서 기억나지 않은 기억도 과거의 기억도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아, 최면도 이렇게 발전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 최면 최면도 수사도- 과학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습니다. 네. 최면도 매우 유효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또 흔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짓말 탐지기 수사 있죠? 예. 예, 거짓말 탐지기의 전통적인 역할은 혈압, 맥박, 손발에서 나는 땀의 양 예. 이걸 가지고 그 긴장도를 확인해서 거짓말인지 여부를 판독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것도 기술이 점차 발전해서 지금은 뇌파 검사도 합니다. 아, 뇌파까지. 뇌파, 예. 뇌파의 흐름이 바뀝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뇌파 검사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안면 인식 기술도 발달해서 예. 거짓말할 때 눈동자의 움직임, 네. 얼굴 표정의 변화, 네. 얼굴 미세한 얼굴 온도의 변화까지도 네. 감지해냅니다. 이런 수많은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예. 범인들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독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기술 수준이 최고일 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후진국들에 전수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을 이제 수출하기도 하는 건가요? 수출도 합니다. 기술을요? 예. 오, 네. 지금은 코로나로 잠정 중지됐지만 예. 후진국에서 경찰로 우리 예. 한국 경찰로 이런 선진적인 과학수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수십 개국이 매년 들어오고 있고요. 네. 또 우리 경찰들이 해외에 나가서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발전된 기술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 그 경찰 치안 한류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야, 네, K 연간- 경찰. 그렇습니다. 문화만 한류가 있는 게 아니고 경찰도 한류가 있어요. 치안 한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길어지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어려운 서민들도 늘고 있잖아요. 그 사회 안정망 구축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러한 그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우선 일상적으로 경찰이 순찰 활동을 할 때 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탐색해서 해결해주는 네. 주민 안전 순찰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경찰 활동만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되진 않겠죠. 예. 그래서 주민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이 있고요. 네. 또 시민경찰도 있습니다. 또 생활안전협의도 있어서 제가 도에 파악해 보니까 약 1만여 분께서 경찰과 함께 협력 방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찰서별로
범죄 안전 진단 팀이 있습니다. 예. 일명 CPO라고 하는데요. 범죄 안전 진단 팀이 우리 관내에 있는 범죄 취약 요소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어두컴컴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네. 보안 등을 더 추가로 설치하고요. 필요하다면 CCTV도 설치해서 예.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너무 이 마을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으면 네네. 밝은 색으로 벽화를 칠하고 주민들한테 감성을 줄 수 있는 뭐 어떤 그림이나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요. 네. 그런 활동들을 CPO가 찾아서 개선하기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네. 개선 활동도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북 경찰청장의 수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수행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경찰로 봐서는 수사권 개혁이라는 과제와 자치경찰제라는 과제,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지금 효율적으로 훌륭하게 해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찌 보면 위기이기도 하고요. 예.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예. 이 위기가 두 단계 떨어지는 경찰의 수준이 두 단계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네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그 인력을 잘 재배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업무가 바뀌었으니 인력도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 부분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배치된 재배분된 인력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훈련 그다음에 멘토 이런 전문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게 예. 급선무이고요. 네. 자치경찰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들하고 해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통을 맞아요. 도의 자치경찰위원회와 원활하게 해서 네.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일상을 구현할 수 있는 예. 시스템을 갖추는 두 가지 과제를 격변기에 네.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전북경찰청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삶은 매우 단순했죠. 이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과 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다 연결된 사이인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직업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런저런 직업들이 다 서로 어우러지고 예. 서로 협력해서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치안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안 업무도 경찰이 단독으로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도민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물론 주체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좀 더 안전한 네. 전라북도, 좀 더 평안한 전라북도, 네.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의미와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또 친근한 이미지까지도 이렇게 겸했던 것 같습니다. 권한과 또 책임이 주어진 만큼 앞으로 도민들에게도 더 많은 서비스로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